안녕하십니까. JTV 저녁뉴스입니다.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에 AI 정밀 검사를 받던 대상이 오리에서 닭으로도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도축장 출하 전에 45일 된 오리만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35일 된 닭의 경우 눈으로만 검사했지만 앞으로는 닭도 사체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아직 AI를 안심할 수 없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닭이 도축장 정밀 검사 대상에 포함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제와 정읍에서 AI와 구제역으로 가축을 매몰한 곳의 주변 지하수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축 매몰 지역 주변 150m 이내에서 지하수 관정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매몰에 따른 지하수 오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이후 AI와 구제역으로 닭과 소 등을 매몰한 지역은 김제 21곳, 정읍 1곳 등 모두 22군데입니다. 전라북도 민간 위탁기관의 성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도의회 한완소 의원은 민간 위탁기관 업무 보고를 통해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경우 입장객과 관람객 수가 늘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 양성빈 의원은 세계소리축제를 분석한 결과 페이스북 같은 SNS 홍보가 미흡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장학수 의원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운영이 부실해 동학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단계별로 정규직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보고서에서 생활임금을 확대하고 하도급 공정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비정규직을 단계별로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전북도청과 출연기관 같은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기본계획 단계라 경제민주화에 필요한 전체 예산의 윤곽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오는 24일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 비상시국회의가 오늘부터 집중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국회의는 노동계와 종교계, 학계가 특검 연장과 즉각 탄핵을 촉구하는 2차 시국선언에 나서고 내일부터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등 주요 시군과 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국회의는 또 이번 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단을 모집하고 지역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전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선거인단이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당초 3월 초까지 200만 명의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려 했지만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28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접수는 인터넷이나 ARS 그리고 서류 접수 등 3가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국민의당은 당원과 일반 국민의 경선 참여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아직 경선 룰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대선 주자로 안철수, 천정배, 손학규 등 3명이 유력한 만큼 조만간 경선 룰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등 4개 교육청이 국정역사교과서에 대응해 집필 중인 보조교재를 올 2학기에 일선학교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역사교과서 보조교재의 시대별 집필과 검수 과정이 모두 끝나 교과서 체제에 맞게 편집과 디자인하는 과정만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4개 교육청은 올 2학기에 보조교재를 일선학교에 배부할 계획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발간할 출판사가 나타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송천동 농수산 도매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내후년까지 70억 원을 들여 경매장 5곳과 저온 저장고, 제빙실을 개축하는 등 시설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1993년 문을 연 농수산 도매시장에는 모두 4개 법인이 입주해 있고 1년에 1,300억 원어치의 농수산물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완주 군민들은 관광자원과 로컬푸드를 지역의 미래 발전 원동력으로 꼽았습니다. 완주군이 만 15세 이상 가구원 가운데 800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29.7%가 미래 발전의 원동력으로 관광 자원을 들었으며 29%는 로컬푸드, 25%는 산업단지를 꼽았습니다. 향후 필요한 사회복지 정책으로는 33.5%가 노인 일자리 확대를, 25.8%는 보육시설의 서비스 향상을 선정했습니다. 완주군은 모두 62개 항목에 걸쳐 진행된 이번 사회조사 결과를 주요 정책에 반영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여성들에게 음란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24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망상형 조현병을 앓고 있는 김 씨는 지난 2013년 당시 15살이던 A양에게 음란한 문자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A씨가 경찰에 진정서를 내자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7살 난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홀로 둔 혐의로 어머니 31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딸인 7살 A모 양을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에 상습적으로 홀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양은 지난달 배고픔을 참지 못해 집 근처에 나왔다가 시민들에게 발견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맡겨졌습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고창이 2.1도, 전주는 3.8도에 머물고 하루 종일 바람이 불면서 추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낮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원과 임실 등 6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5도에서 9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목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오늘부터 전주 완주 시내버스 노선이 절반가량 바뀌어 운행을 시작했는데 이 첫날 상황을 집중 취재해봤습니다. 전라북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즉각적인 대통령 탄핵 인용과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촉구하면서 집중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익산에 5년 전부터 암 환자 발생이 급증한 마을이 있어 보건당국이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학교 통폐합을 조건으로 신도심 학교 신설 승인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B 8시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